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또 상표 등록 관련 자료들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가맹거래사 박우식님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분야의 진짜 핵심, 또 놓치기 쉬운 점들, 이런 거 좀 짚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이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뭐랄까, 사업의 얼굴이니까요. 그렇죠. 얼굴이자 핵심 자산.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시던데요. 네, 단순히 라이센싱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라이센싱은 그냥 이름 빌려주는 거라면 프랜차이즈는 상표뿐 아니라 아예 경영 노하우, 운영 시스템 전체를 다루잖아요. 아, 맞아요. 통제 범위가 훨씬 넓군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관리가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네요. 단순 라이센싱이랑 비교하면 본사 책임도 훨씬 크겠어요. 그럼 그 브랜드 관리? 자료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조언들을 강조하고 있나요?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점하고 방어. 선점과 방어요? 네. 첫째는 브랜드를 정할 때부터 이게 등록이 될 만한 건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죠. 아, 처음부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괜찮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출원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아, 그리고 셋째도 있네요. 네네. 출원할 때 지금 당장 하는 사업만 보지 말고 나중에 확장할 것까지 생각해서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넓게 지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전략적인 조건이죠. 와,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네, 괜히 지금 당장 비용 좀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가맹계약 단계에서의 주의점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맞아요. 본부랑 점주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좀 놓치거나 분쟁이 되는 지점 뭐라고 하나요? 뭐니 뭐니 해도 계약서죠. 계약서에 상표 사용권이나 특허가 있다면 실시권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딱 적어두는 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기본인데도 잘 안 지켜지나 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가맹점에는 보통 통상 사용권 이걸 주거든요. 이게 다른 가맹점들도 같이 계약 조건 안에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비독점적인 거죠. 아, 통상 사용권? 네. 근데 자료에서 진짜 강조하는 약간 숨겨진 팁 같은 게 뭐냐면요. 네, 뭔가요? 계약하기 전에 가맹점주가 직접 KIPRIS에서 권리 상태랑 범위를 확인해보는 습관이에요. 아, 직접요? 정보 공개서 말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정보 공개서만 믿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픈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와, 정보 공개서에 나온 예시들, 뭐 반포 삼겹살 상표권이나 특제 소스 특허권 이런 거 보면 권리 내용, 만료일 같은 거 꼼꼼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누가 소유자인 게 언제까지 유효한지 다 나오니까요. KIPRIS 확인, 아 이거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런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는 등록 절차는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절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메인 등록은 비교적 간단해요. whois라고 있잖아요. whois.nic.org alta.kr 거기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등록 대행업체 통해서 비용 내고 등록하면 끝이죠. 네, 도메인은 그렇죠. 근데 상표 등록은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것도 KIPS에서 먼저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게 첫 단계고요. 네, 선행상표 검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 웹사이트 특허로라고 있어요. patent.go.kr 거기 접속해서 출원인 코드를 먼저 받아야 해요. 은행 공인인증서 필요하고요. 아, 출원인 코드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원 프로그램 설치하고 서식 작성 프로그램에서 상표 분류 선택하고 이미지 넣고 필요한 정보들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 내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원 수수료 내면 일단 접수는 완료됩니다. 출원하면 바로 등록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간도 꽤 걸린다고. 네, 정확해요. 출원하고 나서 심사를 거치는데요. 특별히 거절될 이유가 없으면 보통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그 후에 출원 공고가 나요. 공고요. 그건 뭔가요? 바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내 상표랑 비슷한데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아, 이의 신청 기간. 네, 그 기간 지나고 별 문제 없으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나고 그때 등록료를 내야 진짜 상표권이 생기는 겁니다. 와, 절차가 꽤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서류 준비나 특히 분류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잦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오늘 절차의 핵심을 딱 짚어주시니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 가맹거래사님 자료 덕분에 프랜차이즈 IP의 중요성, 특히 계약이나 등록 과정에서 뭘 고려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룬 건 정말 기본적인 틀이에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권리를 등록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보호할 건지,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사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건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네,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혹시 당신의 사업에서는 이 IP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식 여정에 조금이나마 유용한 자양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